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츠맨의 안철준입니다. 자, AI 시장이 엄청 뜨거워졌습니다. 다들 실감하고 계시죠? 자, 모든 관심 AI를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고도화하고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모든 것들을 챗GPT와 같은 클라우드 AI 서비스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엔터프라이즈급 기업의 AI 서비스라고 하면 자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꼭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 뭐죠? 스토리지죠. 오늘 그 스토리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I에 관련된 스토리지, SSD로 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싼 것들을 다 설비하신다고요? 네. 자,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데이터의 규모라든지 운영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 잘 엮어서 어떻게 최적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스토리지별 특장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고요. 어떻게 하면 비용 효율적으로 AI에 관련된 스토리지 운영 전략을 짤 것인지에 대한 노하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딱 맞는 전문가를 오늘 모셨습니다.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의 김정균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시게이트에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맡고 있는 김정균입니다. 일단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네, 한번 저희 됐어요. 스튜디오 나오셔가지고 네네. 인사드렸는데. 떨립니다. 그때보다 인상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요? 나이 든 거 아닌가? 자, 오늘 라이브로 네.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또 라이브 하시죠? 네네. 네. 자, 아까 AI 관련된 스토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점점 더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AI가 나타나면서 이 데이터에 관련된 AI 전략, 스토리지 전략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필드에서도 그런 고민들 많이 들으시죠? 대부분은 AI는 직감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일상생활에 꼭 이렇게 딥러닝 같은 이런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찌됐건 저장소는 많이 필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겠느냐,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것 같고요. AI라든지 데이터에 관련된 그 어떤 니즈들이 올라가면서 네. 스토리에 대한 위상도 많이 올라가죠? 그러고 점점 더 그 나름의 특화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스토리지들이 이제 점점 출시가 되고 있고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제가 오늘 발표 자료를 미리 좀 보긴 했는데요. 네. 단순히 이제 어떤 SSD, 뭐 인공 AI 관련된 스토리지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스토리지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지 네. 담당자분들도 이걸 도입해서 구축하실 때 아마 많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렇겠죠. 되게 애니메이션도 많고 준비하신 네.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신경 많이 썼어요. 네, 아마 오늘 관련된 내용들은 웨비나에서 처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아마 HDD 각각의 스토리지별로 어떤 특장점에 대해서 아마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아마 기본적인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이런 거는 약간 일반 교양 같은 네. 이런 느낌이어서 알고 네. 계시면 아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웨비나 1시간 끝나면 네. 스토리지의 전문가가 된다. 그렇죠? 네, 일단 과정 수요식을 해야 될까요? 인증서 준비해야 되나요? 준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오른쪽 창에 댓글 창에 여러분들 질문과 의견들 올려주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답변을 주시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Q&A 시간에 별도로 관련된 질문들 저희가 선별해서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꼭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올려주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 설문조사 답변 주신 분들 저희가 선별해서 좋은 경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경품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비용과 운영 최적화를 위한 AI, ML, 스토리지 전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사님 준비되셨죠? 네. 네, 시작해 보죠. 네네. AI도 워크로드라는 단어를 좀 써볼까 하는데요. 아마도 지금처럼 AI가 사람들한테 많이 각인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알파고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이세돌 씨랑 그 대접전 5번에 걸친.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죠? 한참 벌써? 지났죠. 그렇죠? 네, 10년이 좀 안 됐지만, 그때 아마 사람들이 이제, AI가 사람이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그렇죠. 그런 철벽 같은 이런 걸 느꼈을 것 같은데.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 알파고가 딥러닝으로 이루어진 그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만 오다가 이제 최근에 챗GPT. 제가 볼 때 이게 아마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챗GPT가 되면서 이거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쓸 수가 있구나. 너도 나도. 심지어는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직접적인 걸 쓸 수가 있구나. 이런 이렇게 거. 보면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챗GPT가 나오면서 AI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었어요. 네. 알파고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챗GPT 되면서부터는 아마 이미 그렇게 저변은 확대되어 온 것 같긴 한데 아마 그 불이 확 붙어서 지금은 정말 뭐 불꽃이 일어나서 좀 알겠습니다. 실제로 인프라 네. 관련된 이 스토리지 관련된 시장들도 그런 어떤 피부로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제품들이 나오면 AI를 표방한 스토리지라던가 아니면 예전에는 전에 없던 그런 기능들을 탑재한 이런 제품들이 쏙쏙 AI에 들어가요. 뭔가 특화돼 있거나 그렇죠. 네. 예컨대 뭐 사실 자동차를 가지고서 빨리 연비를 내면서 빠르게 가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하냐면 이제부터 땅바닥을 고르게 한다던가 신호체계를 다르게 맞춰가지고 연비를 네. 늘려내는 것처럼 네. 이제는 스토리지나 그 매체가 낼 수 있는 성능이 이미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넘어서서 예컨대 뭐 IO 채널에다가 GPU를 박아가지고 뭐 그거를 제어한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올플래시 어레이 뒷단에 CPU를 박아가지고 웨어레벨을 한다던가 해서 원래 기본적인 기능은 놔두고 이제 그 주변의 것들을 더 보완해가지고 활용해서 특화되는 이런 스토리지도 이제 속속 손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AI에 좀 더 그 환경에 맞는 요건들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AI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자연어 처리라던가 추천, 뭐 비전 같은, 네. 머신 비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연어 처리가 가장 대표적인 챗GPT. 얼마나 자연스럽게 언어를 구사할 거냐. 그래서 요즘에 챗봇 같은 것들도 보면 간단하게는 다 그러게요. 자연어 처리잖아요. 추천 시스템은 이미 여러 그 온라인 마켓들이 이미 쓰고 있고 맨날 이메일 오는 거 그동안 구매 내역을 쫙 보고 그 나이 때의 사람들이 구매했던 거 보고 쭉 버리고. 세상이 이제 무서워졌다.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머신 비전, 카메라로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학습을 시키고. 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굉장히 또 활발하게 또 네.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긴 아주 광범위하게 쓸 것 같은데. 그렇죠. 시게이트의 그 리셀러나 그런 파트너 네. 고객들 중에서 CCTV 쪽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용량 저장소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네. 보면 이미 영상이 지나가면 이 사람들의 행위가 이게 지금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렇죠. 가면 안 되는 동네로 가면 또 경고도 발생하고 이 사람이 지금 범죄 행위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구분한다던가 담배를 필 것 같으면 피지 말라고 방송도 나오고 그래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담배 다 피십니까? 저는 안 핍니다. 이제 그렇게 알려주는 것들이 다 이제 이런 네. 학습. 처음에 AI는 알고리즘 만든 다음에 네. 한번 가르쳐 보려고 그랬는데 네. 얘네들이 잘 모르니까 네. 경험, 학습을 시키게 됐잖아요. 그게 네, 이제 네, 머신러닝의 가장 네.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네. 지금처럼 그런 학습에서 추론이 더해지면 네. 지금 같은 딥러닝 같은 이런 모습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AI는 이런 많은 건데 그럼 이제 AI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AI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절차가 있어요. 뭐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미리 사전에 처리도 한 다음에 모델, 학습이랑 추론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는 것까지가 있으면 각각의 단계별로 이제 스토리지를 사용할 때 그 요건들이 좀 일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인 경우에는 정말 막 때려박아 넣는 그런 형태의 수집이다 보니까 이때는 네. 뭐 읽기보다는 시퀀셜, 순차 쓰기를 더 많이 하고요. 저 때는 용량이 더 중요하고 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전처리도 많이 그래요. 저 네. 때부터 쓰기 작업이 발생을 하긴 하는데, 읽기 작업도 발생하지만, 여전히 대체로 이제 보면 큰 용량에서 기본적인 준비. 그런데 모델 학습이랑 추론, 저 정도 오면 이제부터 이제 플래시가 답입니다. 저 때는. 사실은, 부동소수 연산이라고 하죠. GPU 갖고 있는 연산을 막 해내는 그거는 생산성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GPU를 이제 컴퓨터에서 만들었을 때 스토리지도 거기에 맞는 응답을 해줘야 그에 맞는 응답 생산성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비용이랑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모델이랑 학습, 추론, 저 영역은 사실은 플래시 스토리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비용 효율적인 상황이 되겠죠. 네. 근데 수집이나 전처리랑 아카이빙 이쪽은 좀 얘기가 좀 달라요. 네. 뭐 예산이 허용되고 엄청나게 막대한 그런 용량이 있다면 뭐 가능하겠는데 네. 과연 구태여? 네. 구태요? 구태여 과연 그럴 필요가 오히려 저걸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적에는 더 효율적이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플래시 기반의 스토리지들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IO를 더 빠르게 한다던가 웨어 레벨 한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서 저 모델 학습이랑 추론 이쪽에 특화된 이런 스토리지를 만들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 시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하드 드라이브를 주로 SSD도 만들긴 하는데 하드 드라이브를 주로 만들다 보니까 저런 나머지 영역 좀 더 용량 지박적인 영역 이런 쪽이랑 어떻게 하면 저
그 간극, 저 사이, 전처리랑 모델 학습이나 추론이랑 아카이빙 저 사이를 메울 건지에 대한 그런 솔루션을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AI, ML 이런 여러 가지 단계별로 네. 스토리지 입장에서 필요한 니즈와 특징들이 다 각각 요구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뭐 프로세스를 위한 스토리지 그러면 뭔가 빠르고 뭔가 네. 좋고 뭐 이러면 다 되는 거 아닌가? 비싼 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각각의 단계별로 최적화된 스토리지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하신 거죠? 효율적이죠. 더 운영 투자 비용 대비 얻게 되는 그런 효율이 훨씬 높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오시는 분들 머릿속에도 아마 본인들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실 때, 네. 뭐, 돈과 여유가 있다고 하면, 플래시로 다.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많은 게 있겠습니까? 네, 뭐 이거는 선택하기 나름이긴 한데, 네, 네. 그러고 또 이제 좀 이 뒤에서는 이제 네. 플래시 SSD, 네. 플래시 미디어에 대한 특징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플래시에 저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매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관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한 번쯤은 네.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각의 스토리별 어떤 특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네, 그렇죠. 저장 매체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하드 드라이브랑 SSD, 그러니까 플래시 미디어인데요. 네드 플래시가 있는데, 온라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네. 미디어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아마도 이쯤 되면, 요즘에는 뭐 드라이브 하나에 60테라짜리도 나오고, 네. SSD가, 하드 말고 SSD가 네. 뭐 50테라, 60테라짜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세상에 이쯤 되면, 야, 하드 드라이브는 지금 현재 24테라가 최대치인데, 그 뭐 SSD가 뭐 지금보다 용량이 더 커지고, 네. 또 비용이 지금보다 낮아지면 그때는 하드를 완전히 이렇게 교체하게 되는 거 아니냐. 사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네, 들었어요. 네. 거기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SSD에서 용량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 가장 작은 단위, 셀이죠. 그 셀에 기록되는 비트 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 수를 처음에는 이제 한 비트만 저장을 하다가 2비트, 3비트, 4비트까지 저장을 하게 네.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한 셀에다가 여러 비트를 저장하면 데이터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으면 그렇죠. 좋은데 네.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명이 줄어요. 네. 그래서 웨어레벨 조기 아래 보면 P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네. 프로그램 이레이즈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1비트만 저장하던 시절에는 한 10만 번 정도 지울 수가 있었는데 네. TLC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매체가 TLC입니다. 중간에 레이저를 한번 좀. 여기 보시면 네. 여기 TLC에 보시면 3,000번. 삭제 횟수 기준으로 3,000번. QLC로 오게 되면 이제 한 1,000번이나 1,000번 이내로 돼요. 네. 이게 사용자가 지우는 횟수도 있지만 이게 백그라운드 단에서 지가 또 지워서 내는. 자기가 운영상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하드 드라이브는 오버라이트가 되는데 SSD는 엎어쓰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엎었을 때에는 미리 다 지워놔야 돼요. 그거를 또 골고루 지워야 얘가 성능을 제대로 내니까 평상시에 우리 모르게 막 백그라운드로 삭제하는. 우리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횟수까지 치면은 저거보다 더 떨어지죠.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제조사들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더 큰 용량을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데 1테라짜리 SSD가 있으면 그 뒤에 안 보이는 영역으로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수명이 닿으면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쓰게끔 해주는데 기본적으로는 매체 수명이 저렇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비트수를 높이는 거는 능사는 아니죠. 저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저게 만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수명을 줄이지 않고서 저장 용량을 늘려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층으로 쌓아요. 마치 이게 지금 물컵 같아요. 물컵에다 물의 높이를 얼마만큼 많은 다른 높이로 채우느냐랑 비슷한데 하다 보니까는 QLC로 가면 저 물잔에 눈금을 16개 거놓은 다음에 어디까지 찾는지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물잔을 위로 쌓아요. 아파트처럼. 그게 지금 보는 이제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평면으로 있다가 이제 위로 쌓게 되는데 땅에다가 우리가 이제 많은 가정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집을 졌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집 하나 짓고 한 가구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니까 그 집을 점점 조그맣게 짓게 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선폭이라는 말이 있어. 회로와 회로 간의 거리, 선폭인데 이게 20나노미터로 떨어지니까 말하자면 집인데 옆집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그냥 크기는 그대로 하고 위로 쌓자, 아파트처럼. 그게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3D 랜드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SSD들은 다 저렇게 위로 층을 쌓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양산되는 거 기준으로 한 240층. 하이닉스에서 시제품으로 한 320층까지 쌓다고 하고 있고요. 뭐 한 2년 내로 한 500층까지 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위로 쌓는. 이렇게 되니까
SSD가 용량이 늘어나는 거는 아까 보셨던 그 비트수 높이는 것과 네. 저 층 쌓는 레이어를 올려서 예, 레이어로 계속 올리는 층 쌓는 거. 거 두 가지가 절묘하게 엮이면 이제 그렇게 용량이 좀 더 커지게 돼요. 근데 아까 저 2D 낸드 시절에 보시면 저 때는 약간 뭐랄까 이 전자를 결과적으로 물 얘기했는데 전자거든요. 전자를 담는 그릇이 도체, 말하자면 금속 같은 전기가 통하는 도체다 보니까 전자가 날아가요. 금방 없어져서 SSD 옛날 USB는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아, 네. 그게 휘발성. 휘발이 아닌데 전자가 사라지는 임계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3D 낸드로 오면서 이제 약간 방식이 좀 바뀌죠. 뭐 용어로는 CTF라는 방식이 있는데 얘를 쓰면서 이제 누설 전류 이슈는 좀 줄어드는 반면 얘는 전기적으로 볼 적에는 물론 잘 돼 있는데 까딱하면 이제 그 뭐랄까 이 통 안에 이제 전자가 그냥 분포되어 있는 이런 모습인데 그 임계치가 넘어가고 나면 데이터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네. 올 여름에 이제 어떤 외장 SSD 제품에서 이제 데이터가 증발됐다. 이런 사라졌다? 기사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게 이제 이거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그럴 개연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되게 전자적으로 제어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잘 관리되는 시점에서는 그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한순간에 팍 하면 그냥 쑥 하고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공공 쪽에서는 보면 뭐 EMP 대응한다고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EMP 우리 보지도 못하지만 그런 거 대응도 하고 한번 뭐 면진 설계라고 그래갖고 지진이 나도 뭐 전산실이 유지가 되는 이런 것처럼 SSD는 그 전기적인 신호에 따라서 데이터가 그 평형 상태가 무너질 수 있는 이 개연성은 있어. 물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응답 속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SSD가 맞는데 적절한 백업은 유지해야 돼요. 그거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하드 드라이브랑 이제 낸드 플래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면 과연 SSD가 하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매치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응답 속도가 필요한 서비스인 경우에는 플래시 매체를 사용한 그 올 플래시를 쓰는 게 사실 맞아요. 하드랑 성능이 뭐 1000배 차이가 나니까 이건 뭐 어떻게 비교가 안 됩니다. 다만 이 매체의 특성을 볼 때는 전기적인 신호에 따라서 사고처럼 그 데이터가 정말 증발될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희박 하나만 있기 때문에 플래시 어레이는 적절한 백업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근데 이제 더 큰 용량, 그 다음에 시퀀셜, 약간 순차 쓰기 같은 이런 관점에서 볼 적에는 하드 드라이브가 여전히 되게 매력적인 그런 장치이기는 해요. 그리고 얘는 아까 같은 그런 전기적인 신호에서도 데이터는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 보조성으로 볼 적에는 SSD보다는 하드가 좀 더 좋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하드 드라이브의 어떤 기술들도 또 계속 또 업데이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기술들이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그런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네. 하드 드라이브를 좀 크게 보면 이제 아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계 장치 중에서는 가장 정교한 장비가 아닐까 싶어요. 하드 드라이브가. 그 얼마만큼 정교한지를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사실 저 하드 드라이브를 뜯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전 뜯어봤어요. 그러세요? 호기심이 많습니다. 네네네. 저게 지면에서 1mm를 떠서 25초에 한 번씩 지구를 돌면서 땅 위에 나 있는 플리페 개수를 세는 정도. 야, 그 정도 표현 시적인데요. 그거를 뜯어서 딱 올려놓으면 딱 지금 보고 계신 저 하드가 실제로 작동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엄청난 정밀도군요. 그럼요.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은 부분 넘어섰어요. 그래서 저 하드 드라이브 안에는 되게 다양한 장치들이 있는데 아마 보시기 힘들겠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디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읽고 쓰는 헤드가 있고 걔네들 달리는 팔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조합을 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하드 드라이브가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하드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디스크 표면에서 헤드가 떠서 작동을 해요. 아마 이 정도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여러분들 이 하드 드라이브의 동작 방식을 사실 개별적으로 배우거나 들어본 적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하드 드라이브니까 이렇게 쓰실 것 같은데 하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한번 인식하고 배우시는 것도 굉장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배우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동안에 이렇게 공개되는 내용들이 아니니까. 원래 유료 강의입니까? 마련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의뢰를 안 하셔서. 자, 아무튼 흥미롭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시죠. 하드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서 떠서 작동을 하는데 이게 뭐 레코드 턴테이블처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는 메커니즘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디스크를 막 회전을 시키면 디스크 표면에 기류가 생깁니다. 기류가요? 공기 기류가 생겨요. 그래서 그 위에
탁 하고 얹어줘서 비행기 날개처럼 찰랑찰랑 되면서 읽고 쓰게 돼요. 살짝 뜨는 거군요. 네, 그렇게 기름 해서 때문에. 띄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드 드라이브 안에는 공기가 차 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얘도 뭐 고밀도 하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 표면에 얘를 더 가까이 붙여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보다 밀도가 더 낮은 기체를 써야 돼요. 그래서 헬륨을 채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12테라이거나 그거보다 더 큰 용량의 하드 드라이브는 그 안에 헬륨이 차 있고요. 그렇게 헬륨을 채웠을 때 이제 저 헤드가 얼만큼 높이 뜨냐면 5나노미터. 5나노메타. DNA2가 딱. 저 정도? 저 정도 뜹니다. 네. 되게 지문 높이보다 저게 더 낮아요. 손으로 만지면 지문에 찍히는 기름에 쾅 부딪히는 정도예요. 그 정도로 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헤드를 크게 보면 저기에는 쓰기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읽기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쓰기와 읽기의 어떤 영역, 헤드가, 포인트가 다르네요. 네, 다르죠. 그 다음에 네. 저 위에 히터가 있어요. 히터? 히터가 필요하나요? 그 히터. 진짜요? 네, 있어요. 그게 왜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는 저기에서 이제 수직으로 저렇게 네. 자성의 위치가 이제 위아래로 이제 저렇게 네, 기록이 네, 되죠. 네. 근데 이제 보시면 하드 드라이브 헤드는 아까 잘 설계된 높이로 운영이 되는데 네. 얘가 뭐 외부적인 가열이 되거나 이러게 갖고 이제 발열이 그러니까 열 관리가 똑바로 안 되거나 하면 네. 그때는 높이가 좀 자기 높이가 유지가 어려울 거잖아요. 그때는 저 히터에다 히터를 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저게 나머지 것들이 팽창을 해서 더 가깝게 붙이고 띄고 하는 저런 메커니즘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네, 히터를 통해서 그 높이를 조정하는 거군요.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저렇게 붙이면 1나노까지 붙는다고 해요. 네. 엄청 가깝게 붙죠. 네. 그래서 헤드는 저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럼 이게 처음 봤어요. 그럼요. 네. 이런. 이제 하드 드라이브 안에 이제 기술들 한번 볼 건데요. 네. 하드 드라이브 안에 기본적으로 진동 센서가 들어있어요. 진동 센서? 네, 그래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드 드라이브를 운영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동과 열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동이에요. 진동 관리를 똑바로 못하면 하드가 제 성능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진동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 진동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동을 얘가 감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정 작업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모터로 움직입니다. 앞에 있는 그 헤드 액추에이터를 모터로 움직이는데 모터로 움직이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더 미세하게 움직이려면 전기적으로 걔를 또 제어를 해야 돼요. 네, 모터 대신에. 네, 그 관절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저 2단계 액추에이터라는 부분이고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두 개 있죠. 네. 이상한 부품 두 개가 있는데 저게 네. 이제 진동 센서예요. 그래요? 양 사이드에 뭔가 이렇게 부품이 네. 들어가 있네요. PCB의 대각선 맨 끝에 있죠. 이렇게 두 개. 그래야지 진동의 어떤 그 폭을 뭐, 특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봐요. 그래서 PCB의 대각에서 이제 저렇게 있어서 네. 쟤네들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동을 감지를 하고 네. 그 진동에 대한 보정치를 이 액추에이터 움직임에 반영을 해서 그래요? 더 트랙을 잘 찾아가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저거는 개인용 하드에는 없고요. 네. 뭐 이제 CCTV용이나 나스용이나 엔터프라이즈용에만 들어있는 기능이에요. 개인용 하드는 바꿔 말하면 하나만 쓰라고 만든 애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개를 쓰다 보면 진동에 대해서 좀 취약해질 여지가 일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말했던 저 액추에이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요 노란색 부품 있죠? 네. 저게 관절이에요. 전기적으로 움직이는 미세하게 움직이는 관절이고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 동작하는 영상이 네. 있나요? 쟤는 너무 미세하게 움직여서 움직이는 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피에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네. 일상생활에 보면 어디에 쓰이냐면 그 라이터. 네. 쟤는 압력을 가하면 전기가 나와요. 그 라이터 빵 때리면 전기 나서 불 붙잖아요. 네. 체중계 보시면 올라가면 압력이 바뀌죠. 네. 그럼 저항치가 바뀌어서 우리 체중이 재지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압력을 가면 전기가 나오고 전기를 가면 움직임이 바뀌는 네. 그런 소자인데 미세하게 전기를 쫙 흘리면 제가 뒤틀려요. 그래서 이제 관절이 살살 움직이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저기 앞부분은 이제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관절, 네. 이 뒷부분은 이제 모터로 작동하는 관절이라고 네.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실제로 헤드는 저 녹색 동그라미처럼 저 바닥에 있어요. 네. 이것도 보신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짠! 이렇게 생겼어요. 야. 짐벌이라고 해가지고 네. 왜 마라톤 할 때도 카메라는 그대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메커니즘 주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옆에 헤드에. 나머지 애들이 움직여도 저 헤드는 안 움직이도록 이제 유지가 되고요. 네네네. 거기 안에 아까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관절이고 여기 보이는 까만 거 두 개. 네. 그 앞에 이제 이 자리에 이제 헤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슬라이더고요. 슬라이더 안에 헤드가 심어져 있어요. 그럼 또 이제 그 헤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한번? 좋습니다. 네, 짠. 자, 웨이퍼에서 사실은 하드 드라이브 헤드는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요. 그래요? 지금 보시는 웨이퍼로. 네. 저거 이제 20cm짜리 하나 잘라가지고 네. 만들면 10만 개 정도 만든다고 하는데 네. 엄청나게 정교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달 넘게 걸린다고 해요. 네. 헤드 하나 만드는데 4달. 그래요? 네, 1500단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납품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잘라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네. 저 옆에 이제 패턴을 새겼죠. 이렇게 쭉 네. 하고 이상한 거.
그다음에 이걸 다시 잘라내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아, 이게 네. 하나의 슬라이더이고 네. 헤드는 저 안에 숨어져 있어요. 이 안 속에? 네, 이거 보여드릴 거예요. 네. 저 위에 보면 이상한 패턴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높이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하드 드라이브 헤드를 띄우는 높이는 이 디스크가 회전하는 속도, 네. 그다음에 채워져 있는 기체의 밀도, 그다음에 저게 새겨놓은 저 패턴, 이 세 가지가 절묘하게 엮이면 아까처럼 뭐 5나노니 10나노니 띄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설계된 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저희도 무지 커 보이잖아요, 슬라이더가. 네. 이제 얼만큼 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짠 보면 같은 배열로 이제 확대를 해놓은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개미로 보시면 지금 이거 좋네. 네. 25배로 확대를 한 그런 사진인데 네. 저 정도 비율이에요. 딱 네. 보시면. 실제로 1mm도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기미만 하네요. 그렇죠. 기미보다 작네. 더 작죠? 네, 그러네요. 그럼 이제 개미 겹눈이랑 슬라이더 안에 헤드가 숨어져 있는 부분을 10배씩 확대를 해볼 건데요. 헤드는 조기 숨어져 있어요, 오른쪽에. 네. 빨간색 네모. 네. 10배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네. 다시 10배를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뭔가 조그만 거 보기 시작했죠. 하얀 네, 거. 네. 이런 거. 네. 다시 10배를 확대를 해가지고 야. 25,000배를 확대를 해보면 네. 이런 모습일 건데 저기서 실제 뭐 패턴이 있네요? 네, 저 뭐 있잖아요. 사다리꼴. 네, 저게 이제 실제로 라이터. 아까 보셨던 라이터고요. 와. 저기 보시면 쟤는 100나노미터인데 네. 이거 옛날 사진. 옛날 사진? 네. 지금 사진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거기에 지금- 또 패턴이 또 있네요? 예, 저기 저 세모난 거 저게 라이터고 네. 40나노도 채 안 됩니다. 지금은. 아. 이 사진도 심지어 옛날 거니까. 네. 저 사진 기준으로 저게 40나노미터예요. 네. 엄청나게 작죠. 아까 네. 제가 이영주님, 기미와 비교가 정말 엄청난 정밀도라고. 그럼요. 네, 이게 그러네요, 진짜. 기계 장치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뛰어난 반도체 기술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SSD를 얘기하면서 하드 드라이브 우습게 볼 게 아닌데요? 자부심이 생겼다니까요. 선폭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네네네. 그래서 SSD인 경우에는 이 선폭을 줄이다가 네. 20나노까지 갔더니 2D 낸드 기준으로 20나노까지 갔더니 네. 간섭이 생겨서 3D로 바뀌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SSD 20나노가 이제 거의 임계체라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하드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네. 트랙과 트랙과의 간격. 트랙 피치라고 하는데 그 트랙 피치가 어느 정도냐면 20테라바이트 기준으로 이미 4나노미터예요. 트랙 피치가. 네. 옆에 트랙이랑 이 트랙이랑 간격이 4나노미터. 네. 반도체에 견주어서 뭐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죠. 그러네요. 네. 엄청 심지어는 뭐 SSD보다 더 가까워요. 회로 네. 선폭으로 보면.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하드 이렇게 우습게 볼 건 아니죠. 우습게 볼 그럼 이제 여태까지 이거는 라이터를 봤잖아요. 네네. 리더 한번 볼까요, 리더? 좋습니다. 리더인데, 리더는 요즘 하드 드라이브는 드라이브 헤드, 아까 슬라이드 안에 리더가 2개씩 들어있어요. 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삐딱하게 두 줄로 돼 있죠? 네. 일자가 아니라 약간 삐딱하게 이제 두 줄로 나눠져 네. 있어서 액추에이터를 움직이지 않고도 네. 저만큼의 영역은 바로 이렇게 더 넓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안 움직여도 성능이 한 30% 정도 빨라진다고요. 아무튼 그 하드 드라이브 헤드 쪽의 정밀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럼요. 네, 처음 대단하다. 보게 하는. 네, 처음 보네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네. SSD 이미 뭐 드라이브 물론 이제 독자 규격이긴 하지만 네. 50테라 막 60테라 이런 드라이브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드는 네. 이제 24테라인데 네. 어떻게 그거 이제 어떻게 해봐야 될 거잖아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드 드라이브도 이제 용량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가 24테라, 지금 현재 24테라인데 거의 임계치에 다 들어왔어요. 지금 기술로는 네. 뭐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네. 디스크를 더 쌓으면 되는데 네. 이미 10장, 11장 쌓고 있고요. 시게이트는 10장까지 쌓고 네. 있어요. 네. 네. 더 늘 데도 없고. 네. 이제부터는 뭔가 색다르고 다른 기술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바로, 해머, 가열자기 기록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 보셨던 그 슬라이더 위에서 레이저로 디스크 표면에다가 이제 레이저를 쏴가지고, 네. 표면을 가열을 해서 기록되는 그 표면적을 더 줄여주는 그런 기술이에요. 저렇게 되면 이제 더 집적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되고, 실제로는 저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슬라이더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뭔가 수직으로 뭐 하나 달려 있잖아요. 네. 저런 식으로 저 장비가 이제 밑으로 저 레이저로 써가지고 기록되는 그런 표면적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이제 알겠습니다. 포함이 이건 돼요. 시게이트의 특허 기술인가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지금 하드 드라이버 쪽에서 이렇게 좀 뭔가 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날카로운 질문 있나? 해머 기술은 사실은 시게이트 특허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는 테이프 진영, 테이프도 용량 늘려야 되니까 네네네. 그쪽에서 이제 전자파, 마이크로웨이브를 써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어찌됐건 가열을 하는 네. 이런 방식을 쓰고요. 저희는 네. 레이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저가 좀 더 효율이 좋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그건 네. 이제 실제로 해머 드라이브 내년에 출시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내년 언제? 내년 초. 아, 그래요? 얼마 안 남았나요? 네, 아마 곧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채널형으로 오픈으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런 차세대 기술이에요. 이제 헤드 기술이 이제 이런 게가 되고 나면 아, 지금은 하드 드라이브 쪽의 용량을 이제 또 계속 늘릴 수 있는 기술이 발판이 되는 거군요. 그동안에 늘렸던 방식에서 이미 임계시에 다다랐고 왔고. 이제 차세대로 넘어가는 단계인 거고요. 그러면 몇 테라부터 나오는 건가요? 30테라로 시작을 아, 하고 30부터 시작하시는 거군요. 네, 쭉쭉 늘어날 겁니다. 이제 네. 앞으로. 네. 이제 이건 수율 문제예요. 이게 아. 갑자기 만든 기술은 아니고 시게이트에서도 네. 20년 전부터 개발을 해온 기술이고요. 아, 네네네. 그래서 뭐 오랜 시간 동안 기록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기술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헤드가 이제 슬라이더 기술이 이렇게 쓰기 기술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 쓰기만 좋다고 해서 될 건 아니죠. 그럼 이제 뭘 더 개발해야 되냐면 이제 밑에 디스크를 좀 봐야 돼요. 디스크 표면은 그냥 보시면 되게 거울 같잖아요. 바삭바삭하고. 네네네네. 근데 얘도 확대를 해보면 네. 되게 자갈밭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자갈밭이고 어.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여러 개 네. 층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실제로는 데이터는 저 위에 저 자리에 이제 기록이 되고요. 네. 저기 이제 수직으로 위아래로 이제 방향으로 기록이 되는 야.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확대를 한번 더 해보면 네. 진짜 자갈밭 같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하얀색 부분이 이제 이산화규소. 네. 저 자갈같이 생긴 저 자리는 코발트 크롬 백금 화합물이래요. 네. 저렇게 적절하게 섞어 놓으면 네. 이제 되게 감도 높은 자성체가 되는데 참고로 테이프도 이제 비슷하게 자성 매체잖아요. 그렇죠. 테이프는 근데 가격이 중요하고 용량이 더 중요하니까 네. 테이프랑 하드 드라이브랑의 그 저장 밀도 차이는 한 2% 정도, 0.2%인데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방식을 하면 더 많이 저장할 수가 있는 만큼 비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매체의 특성상 이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드도 온라인 활성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는 하드지만 또 이제 완전히 콜드 데이터 저장만 하는 관점에서는 또 테이프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런 것들을 네, 적절하게 네, 네. 활용을 하는 게 아마 이제 사용자들 아니면 파트너들의 아마 몫이 아닐까 싶고요. 활용 용도에 따라서 그렇죠. 스토리지의 어떤 채우는 게. 매체의 특징에 따라서 네. 선택하고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올플래시가 능사도 아니고 테이프 능사도 아니고 하드가 능사도 아니에요. 그 데이터의 특성, 매체의 이런 특징들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게 아마도 최적의 TCO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보면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자갈밭 위를 아까 그 헤드가 네. 슬라이더가 네. 5나노미터 떠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아, 네, 네. 실제 속도는 한 초속 120km 정도 되는 시속 120km로 날아다니고 있는 거죠 헤드가. 네. 제가 곱해봤어요. 네. 각속도랑 다 나눠봤더니 한 120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자동차 되게 빨리 가는 자동차 정도의 속도로 저 위를 떠다니는 거죠. 야, 실제 메카니컬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신기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안에서 엄청나게 막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제가 아까 네. 제가 25초 그 얘기했죠. 이제 그거랑 하드 비슷하게. 드라이브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저 표면을 한번 좀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학교 다닐 때 보면 트랙이랑 섹터 얘기할 때 그거랑 모양이 좀 다르죠. 약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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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그럽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저기 보시면 이제 트랙 모습이 있는데 네. 요즘 트랙의 밀도는 한 1인치당 한 50만 개 정도 있어요. 네. 그 이게 3.5인치 플래트 안에는 한 7, 80만 개 정도의 트랙이 있다는 네. 얘기죠. 그거를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고요. 잘 보시면 이제 여기서 녹색 영역이 있고 회색 영역이 있는데 저기가 무슨 구역에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니까 헤드가 저렇게 많은 트랙을 제 위치를 찾아가려면 되게 힘든 일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색 정보는 일종의 이정표 같은 거예요. 아, 이정표가 있어서 이제 트랙 하나에 한 4, 50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안쪽은 더 트랙이 좁으니까 400개, 바깥에는 500개 정도 있을 텐데, 그럼 이제 헤드는 길 가는데 이정표가 많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헤드는 보면 저 이정표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서버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버 아. 패턴, 그 패턴들을 매번 보면서 이제 내가 올바른 위치에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알겠습니다. 저기는 그럼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니고. 녹색 영역이 데이터 영역이고, 네. 저 회색은 시스템 영역. 아, 알겠습니다. 이정표가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자기 거죠. 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정표가 있고요. 그래서 초당 한 6만 개, 네. 4만 8천 개에서 6만 개 정도에서 저 서버 트랙을 확인하는 게 하드 드라이브의 임무인 거죠. 아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군요, 그 안에서. 그럼 네. 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좀 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아까 그 자갈밭인데, 아, 네, 네. 자갈밭의 크기는 이제 보면 저 입자 하나가 한 7, 8나노 정도, 네. 높이는 한 60에서 100나노미터 정도 하고 네. 있는데, 아까 제가 자갈밭 얘기했잖아요. 네. 표면이 울퉁불퉁할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 위를 떠당기려면 또 만만치 않을 거니까 네. 저 위에 아주 얇은 기름을 깔아요. 아. 로브라고 하는 기름을 깔고요. 네, 이 네. 기름을 납작하게 깔면 표면이 더 평평해지겠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슬라이더가 더 예쁘게 뜰 수 있게 되고요. 네. 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 고르게 뜰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예, 거죠. 울퉁불퉁 안 하게 하는 네. 그런 보호도 하면서 더 네. 평평해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들어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뜯어서 손으로 만졌다? 그럼 네. 무브가 망가집니다. 큰일 나요. 아니,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네. 저희 주변에 가장 정밀한 기기가 하드드라이브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제일 정밀한 것 그럼요. 같은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게 숨어 있어요. 네. 진짜 엄청 정밀한데?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지금 현재가 이루고 있고요. 아, 현재 스테이터스가 이 정도. 요즘 하드가 이러고 있는 아, 거고. 네네네. 하드도 용량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헤드 기술은 이제 끝났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걸로 앞으로 계속 할 건데 그럼 디스크 기술 네. 좀 봐야겠죠. 디스크는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그 제가 자갈밭이라고 표현했던 저 그래뉴러 방식이 있는데 네. 쟤도 이제 좀 더 많은 드라이브 하나 100테라를 넘기려면 이제 네. 저렇게 이 자갈을 줄을 세우는 저 오더드 그래뉴러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요 자갈 하나에다가 하나의 비트를 새기는 네. 비트 패턴 방식으로 좀 오게 될 거고요. 아, 그러면 이제 네, 하드 드라이브 네, 하나에서도 네. 몇백 테라에서 페타 단위까지도 갈 수 있는 아, 알겠습니다. 그런 드라이브들이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실제 뭐 타임 스케줄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로드맵은 다 있죠. 네, 뭐 이제 뭐 수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 관련이 있긴 한데 이미 실험실에서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이라도 찍어놨겠죠. 그러네요. 네. 저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네. 이제 그런데 이거는 지금까지 용량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드 드라이브 용량이 늘어나면 그래도 읽고 쓰기 성능이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 하드 드라이브 성능을 높이려면 가장 간단하게는 디스크를 빨리 회전시키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10,000rpm, 15,000rpm 이런 네, 하드들이 네, 네, 있었는데 네,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네들 빨리 돌리면 진동이 많이 생기고 아. 진동이 많이 생기면 성능이 떨어져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디스크의 두께를 진동을 잡으려고 디스크를 더 두껍게 만들고 네. 여러 장을 못 쌓고 한두 장만 쌓고 네. 더 지름을 더 줄이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고성능 하드들은 용량이 뭐 크기가 500기가, 있네요. 네. 900기가, 1.4테라 이런 이유가 성능을 얻는 대신 용량을 포기한 거죠. 그렇군요. 그랬는데 트레이드 오프군요. 네, 트레이드 오프인데 그런데 이제 고성능 하드 드라이브는 SSD에 완전히 대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속도 경쟁은 힘들다. 이제 하드로 속도는 이제 포기. 하드는 이제 용량으로만 갑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용량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속도를 좀 올려야 되는 이런 방법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발된 또 기술이 따로 있어요. 한번 네. 보시면 네. 하드 드라이브는 저렇게 디스크가 지금 저희 시게트 기준으로 10장까지 쓰는데 네. 디스크 10장이면 헤드가 한 면에 2개씩 끼니까 네. 20개 나오거든요. 네. 근데 하드 드라이브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인 사스나 사타는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의 명령어만 사용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네. 명령어 하나밖에 네. 못해요. 그 얘기는 헤드가 10개든 20개든 관계없이 어느 한순간에는 헤드가 하나만 일을 해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성능을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저 팔을 반을 잘라서 네. 따로따로 작동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네. 기술, 멀티 네, 액추에이터 네, 기술입니다. 네, 네, 네. 이러면 동시에 2개의 명령을 주고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 이론적으로도 한 2배 정도의 성능이 나겠죠? 아. 얘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보면은 하드 드라이브 2개 붙여놓은 거랑 거의 유사하게 작동을 해요. 네. 그럼 이쯤 돼서 뭐하러 그러면 하드 2개 쓰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거 하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있었어요. 네. 매치해 보면 그런 게 있는데 네. 거기에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전력이에요. 아, 전력이. 예, 요즘에 그린 IT 컨셉이 되게 중요하고 아, 네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하드 드라이브 2개를 쓰면 그 온전히 전력이 2배가 필요할 텐데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제 최대한 25%가 채 안 되는 전력만으로도 최대한 2배 정도의 성능을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설치되는 상면 공간도 뭐 줄일 수가 있고 이런 장점이 그러네요. 있어요. 스토리지나 이쪽에 저장 공간, 스토리지 쪽에서도 이런 전력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죠. 점점 네. 드라이브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네요. 전력이 점점 중요하게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속도와 이렇게 전력 소모 관련된 부분들을 네. 잡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네요. 이 정도까지는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돼요. 이것도 지금 뭐 출시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이건 이미 출시됐어요. 아, 그래요? 앞에 보시면 네. 여기 2X잖아요. 네. 2배 성능. 그래서 이제 2X. 네. 멀티 액추에이터 마크 2라는 아, 네네네. 기술이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마크가 있으면 이 기술이 적용됐다라고 보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사용자가 이거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기업 사용자라던가 네, OEM 네. 쪽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쓴다고 될 건 아니고 명령어를 2개로 보내야 되니까 컨트롤러도 여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네, 되겠죠. 그런 게 맞춰줘야지 제 성능을 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하드들도 이제 좋습니다. 됐어요. 자, 실제로도 보시면 성능이 읽고 쓰기 성능에서 거의 2배까지 나눠 네.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기술들을 모아서 만든 게 저희 이제 시게이트 스토리지들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게이트는 그동안에는 OEM으로만 공급을 했어요. 드라이브이건 샤시이건 그러다가 이제 시게이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서 자체 이제 공급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고밀도에서 좀 더 유명한데 그래서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엑소스라는 녹색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뭐 샤시 크기라던가 장착되는 드라이브 개수에 따라서 이제 이런 제품들이 있고 SSD를 사용하는 경우에 저렇게 나이트로 빨간색 이런 방식의 이런 샤시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단순하게 이제 사스 인터페이스만 사용해서 제이바처럼 쓸 때는 뭐
E 모델, 그리고 이제 레이드 컨트롤러를 갖다가 장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X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X86 서버를 장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플라이언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제품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이제 OEM을 해가서 네. 자세 제품들로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고밀도 샤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샤시. 예전에 자이라텍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어떤 회사인가요? 자, 그 전에 반도체를 만들 때 반도체는 보면 이제 노광 장비라고 해서 자외선을 쫙 쬐가지고서 이제 애칭을 써서 만들게 되는데 그 노광 장비를 만드는 세계 최고의 회사가 있어요. ASML. 네덜란드에 있는. 네. 그 장비를 써야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3나노, 5나노짜리 공정을 만들려면 그냥 그거 써야 되는. 반도체 공정에서 그 부분은 무조건 네. 그 장비를 써야 되는군요. 포토 H를 쓸 때 그걸 써야 돼요. 극자외선 쓸 때. 그런 것처럼 하드 드라이브를 생산하려면 하드 드라이브 테스트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바로 작동을 네. 하는지. 그런 테스트를 하던 테스트 장비를 시장 점유를 완전하게 하고 있던 그런 회사가 자이라텍스입니다. 하드디스크의 테스트 장비를 거의 네. 전량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그런 이 회사다. 회사다. 네. 지금이 하드 드라이브 제조사가 3개밖에 안 남았지만 네. 예전에 뭐 여러 세 개밖에 안 남았나요? 지금은 그렇죠. 네, 그런데 예전에 많이 있던 시절에는 그런 업체들이 다 저런 테스트 장비를 써야 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저 회사가 자이라텍스가 이제 그런 네. 테스트 갑자기 근데 이 회사를 왜 소개하시는 겁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테스트 장비. 네. 그래서 지금 테스트 장비인가요? 저게 그 사진이에요. 와. 그래서 로봇가 왔다 갔다 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드라이브를 로봇가 다 낀 다음에 네네. 전수 검사를 해 몇 주 동안. 아, 그래요? 시간이 더 걸린다고도 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전수 검사를 해가지고 네. 이 완벽한 거를 최적의 상태, 진동과 열을 다 유지한 제대로 잡은 채로 실제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전량 검사를 하나요? 전수 검사입니다. 아, 전수 검사합니다. 네, 전수 검사예요.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서버 패턴 있잖아요, 회색. 네. 그것도 저때 다 새겨요. 전수 검사를 하는데 네. 저 장비 한 대에 들어가는 저 장비 한 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 개수가 네. 2,304개. 2,304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네. 2,304 개. 네. 제모나이저 한 대에 2,304개인데 동시에 2,304개를. 샤시가 2,300개짜리 스토리지인 거예요, 저게. 아, 그래요? 근데 거기다 꽂아놓고 진동과 발열을 잡으면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샤시에서 테스트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 장비를 만들던 자이로텍스를 시게이트가 이제 2014년에 인수했고요. 저 샤시 기술이 고스란히 이제 시게이트에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이로텍스 시게이트 컴퍼니라는 저런 아, 그러네요. 보시죠. 네. 그래서 시게이트 샤시가 이렇게 생겨서 그냥 보기에는 뭐, 야, 하드 드라이브 뭐 100개가 아니라 200개인들 못 꽂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진동이 아까 제가 네. 얘기했잖아요. 진동 되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진동이 민감해서 네. 10개, 20개는 괜찮은데 저게 뭐 수십 개씩 모이면 아. 진동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성능이 푹 떨어져요. 네. 하드가 이렇게 진동이 제어가 안 되면 네. 기록을 한 다음에 자기가 못 믿어요. 그래서 아래에 또 불려가죠. 네. 리드 애프터 라이트라고 해서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읽으러 가는 이런 작업을 하면 성능이 푹 하고 떨어지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진동 관리를 할 때는 저런 고밀도 샤시가 아주 중요해요. 실제로 하드디스크 자체가 진동에 좀 민감한데 이게 네, 몇 개 없을 때는 사실 크게 문제 없지. 이게 아까 그런 자체가 계속 있었잖아요. 쌓여 있을 때는 이게 영향을 주는군요. 그렇죠. 되게 민감해서 눈에는 안 띄는데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그리고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이 이제 올라가면서 진동에 조금 더 민감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점점 민감해지고 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런 샤시 기술이 중요해서 이런 회사를 인수하셨군요. 아마도 그때 네, 그랬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시점에서 저희 경쟁업체는 이제 SSD 회사를 인수했고 저희는 이제 스토리지 이런 샤시랑 네. 컨트롤러 쪽 인수해갖고 지금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애플도 보면은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자기네 CPU, AP라고 하는데 그거를 아이폰 4인가 4S부터 애플이 직접 디자인하잖아요. 시게이트도 직접 디자인하기 아,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그게 지금 보고 계신 저 6세대 컨트롤러이고요. 네. 저런 칩셋을 써서 이제 전 세대 대비로 한 2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어요. 컨트롤러도?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하드도 만드는데 컨트롤러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재밌는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고용량 하드가 생기면 좋은 거는 드라이브 안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야, 근데 드라이브 장애 나면 잃게 되는 데이터도 너무 커. 난 그래서 그거 싫어. 그래갖고 이제 뭐 8테라든 12테라든 낮은 용량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요? 드라이브 하나가 장애가 나면 리빌딩을 해야 되는데 네. 용량이 커질수록 리빌딩 시간이 길어져.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얘가 취약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그래서- 좀 문제도 있네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려고 이제 나온 기술이 ADR 같은 기술이고요. 네. ADR은 아까 제가 디스크 10장 소부장 얘기했는데 10장? 그러면 실제로 드라이브에 장애가 나면 안을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헤드 하나 정도의 장애가 나거든요. 네. 그러면 장애난 헤드 빼고 난 나머지는 정상인데 그렇죠. 그러면 네. 죽은 헤드는 빼고 나머지 정상인 걸로 그냥 계속 쓰면 어떨까라는 이런 재밌는 상상.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작동을 합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죽은 영역 빼고는 나머지 살아있는 영역 갖고 그냥 쓰게 재생을 해주는 기능이 ADR이고요. 아. 그러면 나중에 리빌딩이 일어나더라도 죽은 한 면만 리빌딩하면 될 그렇죠. 거잖아요. 뭐 그럼 디스크 전체의 5% 정도. 네. 그러면 이 리빌딩 시간도 확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저희 내부적인 레이드 기술인 뭐 어댑터랑 연동을 하게 되면 네. 그 시간이 심지어 더 줄게 되는. 네. 그래서 이제 고밀도, 그러니까 고용량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스토리지 관점에서 볼 때 얘가 이제 그 취약한 시간들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용량이 늘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어떤 운영상의 어떤 이슈들도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거군요. 이거는 이제 레이드 컨트롤러에서 저희 레이드 컨트롤러와 저희 하드를 썼을 때 이제 이런 기능들이 도움이 되고요. 네. 제이바스는 좀 얘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저희 하드 드라이브 제조사 입장에서 볼 적에 또 이런 다양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기존의 단점이나 어려운 이런 취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네.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 보셨던 거 외에로 이제 저희가 이제 코볼트라고 하는 제이바스를 출시했어요. 네. 보통 제이바스는 용량 대비 비용으로 볼 때 가장 매력적이기는 한데 관리 기능이나 장애 대응 쪽에서 보면 조금 모자란 면이 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코볼트는 저거 한 장비에 보면은 가용량 기준으로 한 1.8페타? 곧 나오는 제품이 2.5페타. 포유 샤시 하나에 2.5페타의 가용량이 나오는 그런 정도의 제이바스인데 레이드 기능이랑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즘에 보면은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인 경우에는 드라이브 자체를 LU를 가져다가 이제 구성을 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볼륨 단위의 그 데이터 저장소를 가져다가 그게 뭐 CCTV 관제 영상이 됐건 뭐가 됐건 저장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적에는 가장 큰 용량의 뭐 뭔가를 저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코볼트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가격 대비 안정성 대비 관리 기능 대비 도입비용으로 볼 때는 최고입니다. 비교할 제품이 그냥 없어요. 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2페타짜리 사유의 2페타 되게 색다른 그런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제안을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 아까 그 AI에 대해서도 보면은 AI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우리는 뭐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워크로드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워크로드들은 의외로 하드 기반으로 작동하는 게 되게 많이 있고요. 네. 그 AI 딥러닝 쪽에서도 워크 프로세스를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 개의 절차가 있는데 뭐 수집이나 아니면 전처리 단계에서는 이미 하드로 쓰고 있고 아카이빙 단계도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이런 걸로 다 저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비용을 고려할 적에는 보면 그거를 아직까지는 플래시로 감당을 하기가 어렵고 아까 제대로 된 설계를 하려면 플래시 스토리지도 뭐랄까 백업을 고려를 늘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다 고려를 해보면 저장성 데이터, 활성 데이터이지만 저장성, 오래 보관하는 데이터는 하드 기반 스토리지. 네. 빠른 응답 속도가 필요한 그런 서비스인 경우에는 플래시 기반의 스토리지에 백업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돌리고, 그 다음에 콜드 데이터는 이제 여기 설명을 안 했지만 테이프 쪽으로 옮기고, 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테이프 쪽.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스토리지에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아까 제가 이제 하드 드라이브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해머, 차세대 기술, 해머 기술 얘기했는데, 지금 기술로는 뭐 서버에다가도 드라이브 많이 장착해서 스토리지형 서버를 많이 만들어서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지금 기술까지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해머 30세로 넘어가는 하드 드라이브는 지금 하드 드라이브보다 진동에 훨씬 더 민감하게 되거든요. 물론 걔네들도 진동 감지 아까 얘기했던 그 센서들이 있기는 한데 예전보다 더 진동이 더 민감하게 작동을 해요. 이 실제로 기록되는 영역이 좁아지게 되니까 그러면 예전처럼 그냥 뭐 서버에다 장착해서 뭐 서버 스토리지 풀 만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성능을 보장하기 어렵게 될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자이로텍스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내진 그 진동이라던가 열 같은 거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샤시들도 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용량 스토리지를 그게 요즘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가 또 대세니까 네. 그런 걸 구현할 때 예전에는 스토리지 서버를 많이 썼어요. 그냥 서버 여러 대를 갖고 만들었는데 이제는 서버 노드 밑에다가 저런 전용 샤시에 저런 차세대 드라이브 꽂아서 이런 하나의 그런 서버 컴퓨팅 풀을 따로 만드는 게 올바르게 차세대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드라이브는 전용 샤시가 필요하다. 네. 네. 고려해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오늘에 대한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 좀 마무리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야, 강의 잘하시는데? 저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보다도 네. 오늘 올려주신 질문들이 원체 많으셔서요. 아, 그런가요? 네, 질문들도 한번 좀 소화하는 게 먼저 네. 좋을 것 같고 지금
답변들도 지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네. 소개도 해드리고 네. 질문들 한번 보시면서 이사님 네. 관련돼가지고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방송 중에 못하더라도 저희가 나중에 맞습니다. 네, 다시 해드릴 거니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오늘 뭐 답변 다 못 드리는 네. 내용들에 웨비나 끝난 다음에도 네. 담당자들이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답변 드리면 그 사전 시청하셨던 메일로 바로 전송이 되니까 네. 편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언급이 안 됐다고 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모두 다 좀 처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뭐, 보시고, 이런 네. 질문들 한번 보시면 좀 한번 좋겠습니다. 밑으로 내려볼까요? 네네. 자, 조광규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런 이야, 고맙습니다. 힘이 막 2배로 나요. 별표 올라갑니다. 아, 네네. 미남이, 야, 이거 미남이십니까? 네. 치킨 놀이방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질문 한번 선택해 네. 주시죠. 이미 시게이트 담당자분이 좀 답변 네, 좀 많이 답변하고 해주고 계십니다. 네. 최형은님 저 어떤 중복 제거 나왔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개발 관리 툴에서 데이터 중복 제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VTL에서 중복 제거를 씁니다. 백업 스토리지에서는 이거는 VTL도 예전에는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완제품형으로 나왔지만 요즘에는 VTL도 소프트웨어 깔아서 만들 수 있어요. 뭐 특정 회사에서 그런 거 만들고 있고요. 보통은 중복 제거를 걸게 되면 저장 공간은 늘어나기는 하는데 되풀이되는 조건에서 얘가 효율을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얘기는 백업은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주말에도 받고 뭐 맨날 받잖아요. 되풀이되는 백업 그 전송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지는데 일반 저장 환경에서 중복 제거는 효율이 사실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의가 중복 제거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 또한 들어오는 그 작업의 특성에 맞게끔 좀 그 중복 제거 쓸만하고요. 그래서 VTL 같은 백업 장비에서 중복 제거 가장 크게 효율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VDI나 VMware 같은 걔네들은 보면 이미지가 똑같잖아요. OS니까. 그런 데서 중복 제거가 좀 효율이 있는데 그게 아닌 나머지 환경에서는 중복 제거가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에는 트레이드오프에게도 그걸 걸면 용량이 늘어나는 대신 성능이 빠지니까 네, 네.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볼 만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 네, 같고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김현민님 질문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최정은님, AIM의 부하 작업 부하의 경우에 필수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라는 최정은님 질문도 있습니다. 자, AI랑 머신러닝 쪽에서 이제 부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런 부하가 요즘에는 이제 장비 하나에서 그 스루풋을 뽑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이제 스토리지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네. 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드 하나로 대응이 안 되면 노드 하나 늘리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바를 관리할 때는 노드를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지의 접근을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의 형태로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노드가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개수에 비례해서 성능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데이터를 얼마나 잘 저장할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도 있고 아니면은 일종의 프로토콜처럼 DMA죠.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커널 레벨로 드라이버를 안 거치고 메모리 영역을 바로 갖다 꽂아 넣는 그런 이제 특성 네, 기능들이 네, 선보이게 네. 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보셨던 부하를 분산을 시키고 처리양을 더 늘리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운영하고 계시는 스토리지 어떤 시스템 환경이 있을 텐데 새로운 어떤 스토리지를 도입을 했을 때 기존 레거시하고 뭔가 연동하거나 성능에 어떤 차이가 있을 때 이걸 좀 뭐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나요? 사실은 확장이나 스케일 아웃 같은 거는 같은 제품 안에서는 가능한 것이긴 한데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S3로 대표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 자체는 API 레벨 수준에서 이제 액세스를 하는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S3라는 API, 이제는 프로토콜이 됐는데 프로토콜을 다 지원해요. 그 얘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용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모자란 용량은 S3만 지원하면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더 큰 데로 보내고 당겨오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서 요즘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그런 용도로 많이 쓰게 되고 AI에서도 실제로 아카이빙하는 데이터는 다 오브젝트 스토리에 저장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한 두세 개 정도만 더 해볼까요? 네. 이제 한번 좀 볼까요? 네. 갑자기 끊어졌대요. 왜 뭐가 끊어졌어요? 그러나요? 네. 네. 이형준님 볼까요? 네. 네, 맞습니다. 스토리지보다는 네트워크 쪽이 많죠. 그래서 도입한다고 스루풋이 늘어날까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아까 그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밑에 있는 그 디바이스 레벨보다는 그 위에 있는 인터페이스 레벨에서 병목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AI를 표방하는 전용 스토리지들은 뭐 GPU 칩셋을 가지고 그런 걸 제어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어요.
윤성호님 질문 한번 볼까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발열도 생각해야 하는데 네. 스토리지 내에 냉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게이트 자체에 어떤 냉각 기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이네요. 발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고밀도 스토리지에서 발열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아까 진동과 발열 두 가지 얘기하셨죠? 열이 똑바로 안 빠지면 이 높이가 변하고 높이가 변하면 제대로 읽고 쓰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토리지는 아까 그 106배의 코볼트 얘기를 했었는데 드라이브와 드라이브 사이 미세한 틈이 있어요, 실제로. 네. 그 사이로 이 냉각된 공기가 지나다닐 수 있게끔 해서 발열을 잡고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꽂아 놓는다고 해서 용량은 늘릴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면 성능까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고요. 저희는 다 그런 스토리 자체적으로 이제 뭐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드, 최정은님? 하드 네, 중심의 최정은님. 접근 방식은 어떨 때 유용한가요? 이거는 시퀀셜 데이터. 그죠? 그래서 이제 약간 활성 데이터 중에서도 아까 랜덤 액세스가 필요한 분석에서 막 결과적으로 분석하고 추론하는 이런 단계에서는 랜덤 IO가 되게 많이 필요하니까 플래시 기반의 스토리가 훨씬 맞고요. 적절하고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전 처리한다던가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물들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불러쓰는 이런 관점에서 볼 적에는 데이터 액세스를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 일이 되게 많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드 스토리지가 훨씬 더 비용 효율적입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송유선님, 네. 기술과 발전, 새로운 기능의 접목으로 획기적인 스토리가 나오길 기대하고 좋은 정보 잘 시청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정우님 질문 중에는 뭐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뭐 다양한 이제 인프라인데 네. 스토리지 아키텍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네. 어떤 부분을 조금 고려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네요. 요즘에는 사실 이제 스토리지가 예전에는 뭐 컨트롤러 디자인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고성능을 이렇게 뽑아내는 이런 스토리지의 접근이었다면 이제는 스토리지가 약간 하드웨어는 대역폭과 저장 장치, 대역폭만 제공을 해주고 그 나머지 영역은 다 소프트웨어에서 다 대응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네. SDS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저런 것들은 요즘에 되게 유연하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소프트웨어들이 그 기능들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오롯이 그런 저장 장치 용량 네. 아니면 스루풋, 밴드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정도로 좀 바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이제 이런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 네. 뭐 운영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패키지나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인프라 자체의 어떤 성능적인 부분들도 업그레이드되고 네. 받쳐줘야지 그런 운영들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오늘 시게이트의 어떤 여러 가지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질문하고. 윤성호님 아까 질문인데 사실 오늘 웨비나의 이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HD, 하드디스크가 차출되고 이제 점점 단종되는 추세인지 이런 이제 질문들 하시고, 네. 예전에 비하면 줄고 있긴 하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런 AI, ML에 관련된 스토리지 전략을 생각했을 때 모든 걸 다 플래시로 할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러스터라고 하는 예전에 아주 커다란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라던가 뭐 이런 대학교 같은 데서 보면 그 연구 자료라던가 이런 분석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식의 고성능 나스, 일종의 나스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하드 기반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플래시 기반의 스토리지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웨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고 그 웨카를 쓰게 되면 이제 정말 SSD에 특화된 형태의 러스터 같은 분산 파일 시스템을 꾸밀 수가 있어요. 그게도 이제 SDS,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인데 그 웨카조차도 실제로 이제 정말로 IO를 일으키는 영역은 또 100%가 아니거든요. 네. 활성 데이터가 저장되는 영역은 웨카로 플래시 티어를 만들고 실제로 저장하는 아카이빙 티어는 그 웨카조차도 하드 기반 오브젝트 스토리지 저장을 해요. 히다치에서도 이제 그런 제품을 내놨고 그래서 보면 이제 하드냐 SSD냐는 이거는 아까도 잠깐 서두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워크로드의 특징이 있어요. 데이터를 랜덤으로 쏘느냐 아니면 시퀀셜하게 써느냐 이게 읽기 작업만 일어나느냐 아니면 쓰기 작업이랑 빈번하게 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실제로 뭐 막연하게는 이런가 싶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단 거의 저희 시게이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파트너들, 리셀러들 많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저장 용량이 필요할 때 네. 그때는 시게이트가 답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영어 멘트 좋네요. 그런가요? 자, 오늘 1시간 정도 저희 웨비나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가 사실
하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뭐 늘 쓰고 있는 거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대체로 여기죠. 막 쓰고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게 어떻게 구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앞으로 하도 이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뭔가 도입을 할 때도 이게 이렇게 어떤 흐름이 있구나 정도는 알고 네. 도입하고 구축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오늘 웨비나 라이브가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를 저도 바람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대한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미처 다 답변 못 드렸습니다. 네. 저희 웨비나 끝난 다음에도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 드릴 테니까 저희 이메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고요. 자, 저희 이쯤에 시그니처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좀 말씀드렸는데, 네. 김정균에게 스토리지란, 스토리. 여기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이거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이런. 한 단어로 한 줄로 쓰시면 될 것 한 줄?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중간에 잠깐 끊겼던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또 관련된 부분들 저희가 조처해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기 전에 꼭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항상 많은 내용으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더 좋은 내용으로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이거 화면에 띄우면 되나요? 네네, 이거 돌면서. 제가 졸필이라 좀. 김정균에게 스토리지란. 네. 돌면서. 네. 저한테 스토리지 이렇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죠. 인류의 정보가 살아 숨쉬는 곳. 이야, 네. 거창한데요? 거창한가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예전에는 인류의 정보는 대체로 근래에는 책,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뭐 도서관을 연상하기 되게 쉬운데 그런 예전에 혹시 숙제 과제할 때 도서관 가서 막 찾아보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도 있었어요. 네.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앉은 자리에서 다 그렇죠. 조회가 되고 심지어는 챗GPT가 마련해서 주고 네.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더 생산적인 이런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네. 걔네도 유지가 되는 그런 곳, 저장소 이런 거고요. 플래시냐 하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찌됐건 간에 그런 정보를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스토리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어떤 곳은 다 스토리지였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네. 절대로 줄지는 않을 것 같고. 심지어는 예전에는 데이터로 안 치던 것들도 이젠 데이터로 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더 많이 저장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환경 속에서 이 데이터가 움직이는 그 기반에서는 인프라로 이 스토리지가 꽉 메워져 있다. 네. 그래서 그 메워져 있는 그 스토리지에 대한 운영 전략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되게 네. 중요하다. 네. 그런 최전선에서 좋은 의견과 또 아이디어 계속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종종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나가기 전에 설문조사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은 웨비나 끝난 다음에도 저희가 꼭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 관련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끝난 다음에 혹시 이거 좀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하시면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 되고 제가 또 하이라이트로 또 요약해서 내용들도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오후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이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